기왕이면은 그냥 이 안에서 좀 놀아주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소화하면은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볼 때 선까지는 또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위치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트레이딩 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트라는 게 사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여긴 솔직히 말해서 손절이 나갔어도 후회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가면은 정말 좀 많이 갈 수 있는 자리였고 가면은 정말 많이 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어디까지 예상을 했었냐면은 복귀예요, 복귀. 그러니까 이게 언제죠? 8월 11일 8월 11일 기준으로 한 77,800원 정도 선까지는 또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난주였죠, 그게. 지난주에는 그래도 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패턴을 본 거죠. 패턴상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여기까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 근데 안 갔죠. 근데 제가 왜 손절을 뭐 한 2, 3%에서 끊었어요. 2, 4%? 2%에서 4%에서 끊어서 3%로 손절 마무리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갈 자리라고 봤는데 안 가면은 좀 많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뭐라 해야 되나?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많이 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손절 포인트가 5%, 뭐 6%, 7%가 된다라고 하면은 손절이 안 나가죠, 그냥. 손절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게 마이너스 7%가 되면은 손절을 조금 왜냐면 조금 이따가 뭐 올라오면은 또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 하니까, 왜냐면 박스권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짧게 손절을 했어요. 그거는 좀 비중을 많이 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였던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자리들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지를 해줬다, 이런 자리들을요. 이런 자리들을 한 이 정도 선까지는 유지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또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러지 못했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에 이제 음봉이 나왔던 건데,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장대 음봉이 나왔었고, 그러면 이렇게라도 돌아 나갔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또 갭이 발생을 했고, 갭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이 고점 부분에서 갭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또 삼각 수렴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삼각 수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이게 이제 패턴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어떤 삼각 수렴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서도 그러면은 여기서도 삼각 수렴이 돌파가 되었다, 이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보든 뭐 어떻게 봐든 이렇게 보든 삼각 수렴이 돌파가 된 건 사실이죠. 그러면은 올라갈 자리에서는 올라가줘야죠. 이게 첫 번째죠. 자, 1번은 갈 자리에서는 가줘야 된다. 2번은 깨지면은 하락이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여기 삼각수렴이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다가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탈이 나왔으면은 뭐예요?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안 떨어지면은 또 매수세가 나오는 거고. 근데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하락폭만큼 여기서 이만큼 나온 거죠. 여기서 이 하락에 대한 이 종류 N파동이 나온 거죠. N파동이. 그러니까 하락 N파동이 나온 건데 일단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차트적인 구조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줄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결국에는 매매를 결정하는 거는 차트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매매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차트를 볼 수밖에 없어요.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기업에 대한 가치로만 판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떨어졌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방송에서. 이제는 수렴이다. 근데 이게 지금 KRX 차트여서 그러는데, KRX 차트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일봉 차트로 보잖아요. 일봉 차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합산 차트, 통합 차트죠. 넥스트 트레이더와 함께 통합이 된 차트죠. 정확하게는 여기죠. 이런 식으로. 여기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해야 된다고.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여기랑 연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여기랑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쵸? 네. 뭐 근데 어찌됐든 여기는 그거죠. 예, 이 라인 자체는 잠재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죠. 예. 근데 좀 더 확률을 높게 봤던 건 여기예요. 여기 이 자리. 예. 52,000원짜리라고 봤는데 내가 방송하자마자 전문가들이 싹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 와 진짜. 그래서 여기죠. 예. 이 자리. 이 자리.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 트렌드. 그러니까 채널이죠. 트렌드 채널. 예,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제 채널이라고 하죠. 채널. 예, 채널 하단 플러스 수평 매물대라고. 그게 겹치는 구간이 있다고. 예, 수평 매물대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말이 제일 처음 초보자분들은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 용어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데 트렌드 채널이라는 건 트렌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저점과 이런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트렌드, 그리고 수평 매물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수평 매물대라고 하는 거죠. 네. 수평 매물대가 뭐예요? 이런 데가 수평 매물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네. 이게 수평 매물대인데 이게 겹치는 구간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자, 다시 이제 KRX 차트로 가서 이제 박스권 하단은 그렇게 특유의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 분석이에요. 예, 의미 없잖아요. 박스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박스권이었지만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이었지만 실제 어떤 수렴이 변화가 됐어요. 예, 수렴의 형태가 예전엔 그 박스권이 되었든 이런 플래그가 되었든 깃발 형태가 되었든 이거는 지속형 패턴이에요. 지속형 패턴. 추세가 지속이 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추세가 강력한 추세가 한번 나왔고 이 안에서 패턴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기준. 그러니까 이게 지속형 패턴이라는 게 뭐 삼각 수렴이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이 될 때도 있고 박스가 될 때도 있고 플래그가 될 때도 있고 뭐 여기 안에서도 이제 쌍바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해요. 다양한데 어쨌든 큰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교육 자료로도 이제 USB 자료로도 보내주는 게 38선을 좀 강조를 하는데 38선 다 받아보셨죠? 제가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38선은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2.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엘리엇 파동이니 뭐니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근데 어쨌든 그 논리는 이거잖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파동이고 2파동, 3파동, 4파동이라고 할 때 이 4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38.2를 이탈하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이탈하지 않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타점을 잡았던 이유가 이거 피보나치 레벨에 38.2도 같이 붙어 있고 보통 이제 4파동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 4파라고 했을 때 이제 5파동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4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횡보파동이에요. 횡보나 수렴파동이에요. 근데 4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3.6이나 38.2 이 정도를 이제 잡죠. 보통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4파동의 이런 저점들을 잡을 때는 시나리오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여기와 여기에 38.2 정도는 맥시멈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좀 괜찮겠다. 근데 여기서 좀 밀리잖아요. 이러면은 이거는 파동이 무너진 걸로 저는 그냥 쳐요. 파동이 그냥 무너졌다라고 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분석했을 때는 그랬었죠. 이거 KRX가 아니라 이제 통합 차트로 보면은 여기보다는 패닉셀까지 감안해서 하면은 매수세가 여기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해서 52,000원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래그형 패턴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지 저항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가 이제 저항, 여기가 뭐 지지였고 지금 이제 지지였던 가격대를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눌렸든 아니면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어쨌든 이런 데에서는 웬만하면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 예,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는 추격 매수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매수 신호 발생. 예. 근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자리는 여기죠. 예, 제가 샀던 자리. 예, 여기 이런 자리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자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주식을 좀 사는 사람들이 좀 매수하는 자리들이라서 사실 이걸 보통 보면은 세력선이라고 하죠. 세력들이라고 있다고 세력이 있다고 하면 세력들이 이런 데서 잡아주죠. 예, 보통은 큰 손들이나 잡아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가 매물대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여기보다는 없어요. 예, 여기보다는 조금 더 약해요. 그래도 추격 매수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눌렸을 때 산다든지 예, 아니면은 확실하게 벗겨내고 나서 좀 안정세를 찾았을 때 산다든지 이게 쭉쭉쭉 갈 것 같지만 쭉쭉쭉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기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게 지지 저항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빠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빠질 거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좀 횡보를 해준다든지 눌렸다 다시 간다든지 하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추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이러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흐름을 계속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박스권은 잊어라. 지금은 이제 플래그 패턴이니까 상단은 여기 한 69,000원 선으로 봐야 된다. 여기 69,000원 선으로 이제 보고 근데 여기를 다시 도달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테스트한다? 여기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3만원 선? 37,000원 선이죠? 여기죠? 그러면은 좀 뭐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도 나오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은 조정은 좀 짧게 받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갔다 하면은 이게 엄청 길어진다는 소리예요. 예. 이게 이제 올라가기까지가 이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 형성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여기도 다 매물대죠. 그럼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냥 이 안에서 좀 놀아주면서 조금 비비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소화하면은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10만 원 선까지는 또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위치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예요.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흐름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섣부르게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 너무 늦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조건에 맞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흐름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봐요. 저는 야, 뭐야 하나오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나오션도 최저점은 아니지만 최저점에서 한 2,000원 정도 비싸게 샀죠 제가. 샀는데 수익이 너무 잘 주네요. 하나오션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제 또 같이 다 공략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차트를 사실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결국에는 뭔가 전문가에 대한 관점 이런 게 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마다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가면은 부동산들이 다 다른 의견을 주고 세무사를 찾아가도 세무사들마다 다 다른 의견을 주잖아요. 아마 전문가들마다도 다 달라요. 근데 결국에는 그 뭐 주식이 됐든 뭐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뭐가 됐든 이 전문적인 분야는 결국에는 경험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안을 본다는 거죠. 해안을 본다라는 거는 사실 경험이 많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단 말이죠. 여기 박스권 이탈했으니까 되돌림 받고 더 떨어진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것도 뭐 틀린 분석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단순한 박스권보다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약간 플래그 깃발이라고 하죠. 이게 깃발의 폴 그리고 여기를 이제 깃발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깃발 모양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깃발이 휘날리는 느낌. 깃발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야 그러면 여기 저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상향까지 가면은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매수 신호 있어요. 발생.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거의 많이 없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천천히 보고 또 뭐 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좀 지지를 좀 잘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때 또 매수를 해도 예, 절대 늦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 파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추세 파동이라고 하죠. 추세. 시세 예. 포착. 이건 추세라고 하고 이건 뭐라고 하냐? 이거는 이제 수렴 파동이라고 해요. 수렴. 예, 수렴. 쉬어가는 구간이죠. 예. 쉬어가는 구간.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대하고 여기서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착오가 커요. 추세는 여기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추세는 추세가 나올 만한 흐름이 나와야 돼요. 차트가요. 매수 신호 전체적으로. 발생. 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렇게 기대한다? 라고 하면은 맞을 때도 되게 많이 크게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렴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수렴이 진행이 되는 원리는 단순하다. 예. 시세 포착. 뭔가 앞전에 있는 어떤 매물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거는 솔직히 차트만 봐도 뭔가 악재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야, 지나고 나가지고 야, 정부가 뭐라는 이거 말이 뭐 서울경제 신문사가 뭐 어찌고 저찌고 그냥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그걸 그냥 하다 보면은 다 알아요. 이런 거는요. 종고점을 뚫기는 뭐 봐야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뭐 한 번 털었으니까 사실 한 번 털었으니까 예전보단 가벼워졌죠. 예, 가벼워졌는데 이제 진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진폭이 좀 커졌다라는 거지. 원래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뭐 매도 이런 관점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진폭이 커진 상태잖아요. 예, 진폭이 지금 커진 상태니까 이건 N파동이에요. 정확하게 N파 N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여기를 타점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세 가지. 예. 이거 설명해주는 전문가는 없잖아요. 그냥 윤사무엘이 여기서 지지선이라 하니까 지지 받나 보다 하고 매수하는 거지. 근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평 매물대 네, 여기 이 선 네. 여기가 깨진다고 해서 급락이 나올 거라고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매물대에서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가량 반등이 나왔었고 그러면은 여기서도는 한 번은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제 관점은요. 한 번은 나온다. 예,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점과 고점, 이런 저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봤었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N파동이죠. 이거는 이제 N파동인데 이거는 A, B, C, D 파동이에요. 이거 보정 비율이 있어요. 보정 비율이 있는데 여기가 딱 타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유로 세 가지의 근거가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재료도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네, 이게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오늘 뭐 이제 기사적인 매수 내용을 신호 발생. 살펴보면은 뭐 50년 계약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50년 계약 같은 경우에 뭐 주권 침해당했다. 사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올해 말이었나? 내년 말이었나?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기사를 살펴보면은 다른 뭐 해명 자료도 보면요. 그러니까 악재랑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님도 아니 뭐나 누구였지? 회장님인가? 어젠가 반박했잖아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이거는. 그래서 저도 살펴봤는데 저희 팀에서도 이제 살펴본 거죠. 예, 기사를 좀 따박따박 다 제가 반박을 했죠. 저희 팀에서 다 만들어서 자료를. 그래서 뭐 매수 신호 발생. 체코 계약 같은 경우는 뭐 노예 계약과 뭐 맞교환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거 이렇게 가는 거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주가는 내려가니까 이제 실수를 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안 팔면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화요일 날. 화요일 방송에서
이 증권 방송 최초로 팩트 체크를 도와드렸었는데 못 돼요. 매수 신호 발생. 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이건 더 떨어진다고 했겠죠 제가. 근데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건 실수인데 이거는 좀 약간 그 서울경제 TV에서 단독 기사로 좀 고의적으로 했구나.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무관하잖아요. 저는 리돈 소속이잖아요 여러분들. 서울경제 TV랑 협업을 하는 거지. 제가 뭐 리돈 소속인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결국에는 한수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반론을 하고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도 반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1, 2, 뭐 얼마? 1조? 60조 중에서 2조인가? 뭐 1, 2조 나오잖아요. 그거 미국이 힘이 센데 그거를 우리가 다 가져가려는 것도 너무 욕심 아닌가? 그 정도의 선에서 끝냈으면 잘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능성은 뭐 있겠지만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근데 너무 고의적이라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기회라고 했던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런 자리들은 누군가는 그러니까 개인들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도 패닉세를 했던 소리지만 실제 이 자리를 기다려 왔던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사고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비유하면은 사실 그 2022년도인가 3년도에 막 사람들이 막 유튜브 찾아보면은 부동산 대폭락한다.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다. 금리 뭐 10%까지 올라간다. 막 8%, 10%까지 간다. 지금 당장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도 1월 뭐 1, 2월 달에 바닥 잡았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게 왜 바닥이 잡혔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상급지에 있는 것들,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엘스라든지 잠실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마포에 있는 마레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지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어쨌든 반등도 빨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고 싶어한다 이거를. 왜냐면은 좋은 종목이라는 거를 좋은 모멘텀이 있다는 거를 이거 누가 봐도 큰 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울경제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우리나라 미래 먹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만큼이나 커질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큰 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실수해 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마운 상황인 거죠.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다. 뭐 그런 관점으로 저는 봤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성장 산업이잖아요. 부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뭐 아직까지 막 그걸로 인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 약간 성장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영원히 갈 거란 생각은 또 하지 마세요. 성장 산업은 만약에 진짜 많이 가긴 하는데 또 깨질 때도 엄청 깨집니다. 분위기가 바뀌면은 또 금방금방 깨져. 2차 전지 봐줬잖아요. 2차 전지가 영원히 상승할 것 같았는데 2차 전지가 영원히 상승하는 거예요. 단 4달 움직였어요.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움직였고 그 다음에 한 2개월 쉬었다가 한 7개월 7월 달 한 6월 달 7월 달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10배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거의 다시 바닥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상승할 거란 생각도 하지 않고,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맞는 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이런 거는요. 원전 쪽이 강하네요, 진짜. 한전기술, BHI는 전고점을 넘기려고 하죠. 결국에는 원전에서 대박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걸 팩트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진짜 악재인 경우도 나올 거고 여러분들 진짜 악재인 경우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